자, 심화 과제 첫 번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그네슘 리본을 이용한 실험이다. 선생님 실험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던 실험입니다. 첫 번째, 이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물리 변화를 쓰고 그 까닭을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물리 변화 뭘까요? 바로 모양을 구부리는 거였습니다. 자, 모양을 구부리는 것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모양을 바꾸는 것이 왜 물리 변화가 되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까닭이 뭘까요? 왜 수업 시간에 물리 변화는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거 정도로만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대로 두은 마그네슘 리본과 그 다음에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이 있어요. 자, 얘네 둘의 차이는 뭐가 다른 겁니까? 모양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한테 둘 다 염산을 뿌렸어요. 자, 염산을 뿌렸더니 반응이 달라지면 다른 물질이어야 되는 건데 둘 다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그쵸? 기체가 보글보글 생기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성질은 그대로다. 즉 물리 변화만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까닭.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실험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 두 가지를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마그네슘 리본 자체를 태운 게 바로 첫 번째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리본을 태운다 라고 쓰고요. 얘는 반응을 쓰면 마그네슘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그 타고 남은 재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가 영상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 타고 남은 재는요, 아까 여기서도 썼지만 MgO라는 산화 마그네슘이고요. 자, 여기에다 내가 염산을 떨어뜨렸어요. 염산은 HCl입니다. 자,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수를 이제 맞춰주게 되면 여기 앞에다가 2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에서 일어나는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써있네요. 자, 암모니아 질소 기체 N2 더하기 수소 기체 H2가 만나서 암모니아 기체 NH3를 만듭니다. 자, 이때 개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맞출까요? 지금 질소 여기 2개 있는데 오른쪽엔 질소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2를 했더니 질소만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수소도 2배가 되는데 원래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총 6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수소를 6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반응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암모니아 분자 100개를 얻고 싶어요. 자, 그때 필요한 질소 분자의 최소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응식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죠?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반응에 참여하는 입자수의 비를 나타낸다라고 배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할까요? 1대 3대 2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암모니아 분자가 100개예요. 자, 그럼 얘가 100개가 됐어요. 자, 그러면 2가 100이 됐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곱하기 50씩 해주면 이렇게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질소 분자는 몇 개가 있어야 된다? 최소 50개가 있어야 암모니아 분자 100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도가니에 구리가루 4g을 넣고 가열하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질량을 측정해서 그래프에 나타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를 예측하여 그림 나의 그래프로 나타내래요.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구리가 태우게 되면 산소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됩니다. 선생님 실험 영상에서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때 질량비가 구리가 4g이 있으면 산소는 1g이 반응에 참여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화구리의 양은 5g이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혹은 이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처음에는요, 우리 완전 태우기 전에는 구리만 있었어요. 그런데 구리의 질량이 몇이다? 4g이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그쵸? 처음부터 4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태우면 중간중간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뭐와 반응을 하죠?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결합을 하면서 산화구리를 만드는데, 이때 산소는 공기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산소가 다 반응에 참여할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1g만 반응에 참여한다. 왜냐? 우리 무슨 법칙이죠? 그쵸? 이따 요 2번에다가 쓸 건데요. 일정 성분비 법칙 때문에 이게 성립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엔 4g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산소가 1g이 다 결합해서 5g이 되는 순간부터는 질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의 규칙 뭘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칙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설명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가 반응해서 염화수소 기체가 생성될 때 부피 관계를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 부피가 한 칸이에요. 한 칸, 두 칸이네요. 자, 그럼 부피비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비는 1대 1대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염화수소기체 100ml를 얻기 위해 필요한 수소기체와 염소기체의 최소 부피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피비가 1대 1대 2예요. 자, 그러면 1대 1대 2일 때 염화수소 기체가 100이에요. 자, 그러면 100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몇 배가 됐나요? 50배가 됐네요.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는 50, 50이 필요하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 똑같이 얼마? 50ml, 그 다음에 염소기체 똑같이 50ml가 반응에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 관계를 근거로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문제에서도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피 관계가 나왔습니다. 즉 기체 반응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수소, 염소, 염화수소도 다 나와 있어요. 화학식이. 그래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H2 더하기 Cl2가 반응하면 HCl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기체 반응 법칙에 의해서 이 앞에 있는 개수비는 뭐를 의미한다? 부피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 1대 2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1은 생략해 주니까 그냥 써주면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지난
우리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문제를 한번 풀었었던 내용이에요. 여기에다가 물을 적셨어요. 그리고 나서 반응을 시켰더니 물이 얼면서 얘네가 달라붙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판이 플라스크에 달라붙는 까닭을 에너지 출입과 온도 변화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정답에 에너지 출입에 대한 내용이랑 온도 변화가 모두 들어가 있어야지만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에너지를 모아놔요. 흡수를 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오히려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온도는 낮춘다. 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나무판 위의 물의 변화에서와 같은 에너지 출입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의 예를 두 가지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어요.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판 위에 물의 변화입니다. 자, 나무판에 적셔놨던 물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쵸? 물이 얼음이 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물이 얼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다시 정리해보면 물이 얼음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주변에다가 방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1번에서는요, 이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이 요 안에서 반응할 때 에너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 얘네가 반응을 할 때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 문제는 말을 살짝 꼬았습니다.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이 물의 변화에서와 같은 에너지 출입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이 얼음이 될 때는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을 시켜줍니다. 자, 이 에너지 출입과 그거를 똑같은 이제 화학 반응의 예시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하래요. 즉, 그 말은 우리 화학 반응에서도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교과서에 있는 예시 쓰시면 되겠죠? 철과 산소의 반응. 자, 두 번째,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이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사실은 뭐에 해당하냐면 물리변화예요. 물리변화에서도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요. 화학 반응에서도 에너지 출입 일어난다고 선생님이 영상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수업 영상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보기만 해도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에 대한 설명입니다. 호흡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에서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걸 먼저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어로 써줄게요.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얘를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쓸 건데요. 포도당 이미 다 나와 있어. H12, OU. 그 다음에 산소는 O2가 되겠죠. 물은 H2O.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개수를 맞춰줘야 될 겁니다. 근데 좀 얘는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만들 때는 사실은 그냥 하나하나씩 정말 시도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C가 왼쪽에 6개가 있네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는 C가 1개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해주고 싶을까요? 여기다 곱하기 6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는 6배가 됐는데 이때 C만 6배가 아니라 5도 6배가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5 몇 개 있나요? 12개가 원래 12개가 있는 상황이니까 6배 하면 12개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H가 무려 1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H가 2개예요. 자, 그러면 얘 12개랑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앞에도 6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가 총 12개인데 산소도 6배가 되니까 여기서는 6개가 되겠죠? 자, 그럼 산소는 여기서 6개, 여기서 12개요. 그럼 오른쪽에선 총 몇 개죠? 18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서는요 6개랑 2개가 있어요. 여기선 16개고요. 여기선 6개예요. 자, 그럼 얘가 산소 몇 개를 만족시켜주면 될까요? 그쵸? 12개만 더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럼 얘가 12개가 되려고 하니까 여기 앞에다가 6을 곱해주시면 모든 개수가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달리기를 했을 때 체온 변화를 쓰고요. 그 까닭을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래요. 자, 우리 달리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몸 안에서 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흡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달리기를 했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배운 이러한 화학 반응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밀접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